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니볼이 이번 영상을 작정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아마야구 최고수로 불리는 손윤 야반도주 대표님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머니볼은 프로야구를 1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취재 중인 저 정세용 기자가 운영하는 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각종 트레이드와 FA 협상,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이적 뉴스에 강한 채널이다 자부하고 있고요. 최근엔 아마야구도 정보망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힘을 주십시오. 4만 구독자가 눈앞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9월 11일 열립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원래 9월 9일 열리기로 했다가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일정이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인데 요거 일정을 또 맞추고 선수들이 보다 많이 신인 드래프트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틀 뒤로 좀 미뤘습니다. 벌써 드래프트를 앞두고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는 유독 대형 유망주들이 많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손윤 대표 누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윤 대표는요. 아마야구 현장 취재만 30년 넘게 한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아마야구 최고수로 불리는 분인데 일간 스포츠에 이 고정 칼럼을 연재할 정도로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10개 구단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인물인데요. 사실 손윤 대표가 그간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거듭 요청을 좀 드렸고요.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야구 최고 정보 채널이죠. 야반도주의 손윤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손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세영 기자님. 계속 요즘에도 목동 다니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끔 빠지긴 하지만 대부분 네. 보긴 보죠. 예, 여기저기서 손 형님 목격했다는 얘기 많습니다. 네. 게으름을 이겨내는 게 참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1라운드 신인 드래프트가 이제 9월 11일이잖아요. 1라운드 상위 5걸 누구누가 될까요? 지금 화면에는 제가 정현우 선수, 정우주 선수를 좀 띄워놨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정현우, 정우주 네. 선수도 들어가고 이제 같은 이제 정현우 선수와 팀 동료인 덕수고의 오른손 투수 김태형 선수 예. 그리고 광주일고의 왼손 투수인 김태현 선수 그리고 네. 대구고의 왼손 투수인 배찬성 선수도 상위 5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정현우 선수냐 정우주 선수냐 이게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현우 선수가 1순위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손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시즌 초반부터 이제 정현우냐 정우주냐에 대해서 이제 스카우터들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쟁적이잖아. 그러면 네. 이제 정우주 선수가 낫다는 쪽도 있고 정현우 선수가 낫다는 쪽도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산해 보면 네. 한 7대3, 8대2 정도로 정현우 선수가 낫다고 보는 쪽이 많지 않을까 싶어. 당장 이제 왼손 투수로 이제 정우주 선수가 156이라는 빠른 공을 던지고 네. 앞으로도 아마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지만 네. 정현우 선수도 사실 왼손 투수로 고등학교 선수가 고3 선수가 왼손 투수가 150km를 던진 건 역대 최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 김광현 선수라든지 과거에 이제 네. 생각하는 뛰어난 왼손 투수들이 많았지만 네. 150을 이렇게 좀 여러 차례 기록한 경우는 없었거든. 예. 그리고 이제 정현우 선수가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이제 구속이 147, 148, 9가 나오더라도 이닝마다라든지 혹은 네. 타자마다 기복이 좀 있었거든. 145 나오다가 갑자기 138이 나오고 136이 나오고 이런 기복이 있었는데 원래는 기복이 거의 없고 항상 이제 145 언저리의 공을 꾸준히 던진다는 쪽에서 본다면 확실히 그리고 마운드 운영 능력 그리고 변화구 구성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좀 완성형에 가까운 왼손 투수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우주 선수는 좀 이제 잠재력이라는 쪽에서 좀 많은 가치를 둘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3순위를 두고는 김태현 선수냐 김태형 선수냐 덕수구의 김태형 선수 광주 1고의 김태현 선수 요게 좀 엇갈리던데 어때요? 둘
다 오른손 왼손이라는 점이 있고 덕수일고의 오른손 투수 이제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는 150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고 슬라이더라든지 변화구 구사 안정적으로 항상 던진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광주일고의 김태현 선수는 왼손 투수의 최고 구속은 한 147, 예. 뭐 대개 한 145 언저리의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거기에 커브 감각이 상당히 좋거든. 커브를 좀 짧게 그러니까 결정으로 던질 때는 좀 각을 빠르게 하면서 좀 짧게 해서 던진다든지 혹은 카운터를 잡을 때는 각이 조금은 느린 커브를 던진다든지 그리고 스플리터가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투구에서 디세션이 있어가지고 좀 타자들이 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제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다듬어가지고 좀 더 승부를 늘려나가겠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둘 다 선발 투수 후보라는 점이서 삼성에서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알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리고 제가 사전에 좀 통화를 형님과 나눌 때 애초 1라운드에서 하위권 지명이 예상돼 배찬승 선수 대구고 전격 상위 5권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이게 이제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찬승 선수를 또 지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가장 이 퀀텀 점프를 해야 되나요? 가장 지금 가치가 올라간 선수가 배찬승이라고 하는데 좀 어떠십니까? 뭐 작년에 이제 청소년 대표라든지 일본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찬승 선수가 잘 던져가지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올 시즌에는 150이라든지 153도 신월구장에서 찍고 여러 좋은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쪽은 좋은 투구가 있었지만 사실은 좀 투구 내용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봉황대기에서 사실상 최고 투수라고 하면 배찬승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이제 뭐 소래고전에서 배찬승 선수가 4이닝을 던지는데 35구를 던지는데 뭐 직구 구속이 이제 대부분 다 149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뭐 최고가 152라는지 이런 쪽이 계속 나왔고 또 그 앞서 이제 의성 BC와의 경기에서는 또 9위에서 153을 기록하고 이 선수가 신월, 9위, 목동 어느 구장에서든 다 150 이상을 찍었다는 부분에서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운동장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 투구 내용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겠지만 지금 삼성의 팀 상황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배려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좀 팀 성적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좀 올 시즌 삼성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에 좀 침체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김태형 선수, 김태현 선수, 배찬성 선수 뭐 이런 여러 후보군을 놓고 삼성이 고민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김태형 선수와 김태현 선수는 처음부터 좀 선발 뭐 퓨처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선발 수업을 삼으면서 선발 투수로 간다면 배찬성 선수는 뭐 왼손 불펜 투수로서 이제 KBO 리그만의 어떤 투수 육성이 있어 이제 불펜에서 시작해가지고 선발로 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배찬성 선수를 바라본다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용우 선수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 1라운드 이제 5라운드 5순위 이후에 들어갈 5명 선수 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뒷부분부터가 좀 뭐 서울고 김영우 선수라든지 덕수고 내야수 박준순 선수라든지 이런 쪽은 좀 쉽거든요. 쉬운데 이제 좀 갑자기 좀 변수가 생긴 게 충고의 김서준 선수가 지금 이제 청소년 대표로 나가서 좀 투구 밸런스가 많이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슬렁슬레하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그 청년기까지 좋은 투구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 때부터 좀 이제 몸을 좀 좀 재활이란지 뭐 올 시즌 좀 고등학생들이 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몸을 좀 좋은 투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투구를 안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깨진 모습 보여서 이제 각 팀마다
팀마다 이제 또 생각이 좀 깊어지잖아요. 예. 좋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연 나아질까 혹은 저걸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시즌 초반에는 좀 하위 순번에 있는 팀 중에서는 이제 타자 야수를 좀 보는 쪽이 있다라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전체적으로 항상 그렇지만 KBO 리그,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일본 프로야구도 그렇고 예. 투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투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위 5걸은 예상하면은 서울고 김용우 선수 그리고 예. 격수고 박준순 선수 네. 그리고 같은 서울고고 지금 현재 청소년 대표에 뽑힌 김동현 선수 아하. 그리고 장충고의 김재원 선수 그리고 네. 충고의 김서준 선수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 외에는 이제 세광고의 권민규 선수라는 권민규 선수. 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상고의 포수 지금 뭐 한지훈 선수가 경기상고가 지금 결승에 진출했는데 뭐 경기에서 한 경기 멀티 홈런도 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지훈 선수도 좀 더 가능성 지켜보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순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야수 최대어라고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박준순 선수의 이 선수의 장점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모든 걸 다 치우고 이 선수가 이제 직구와 변화구 모두 다 대처 가능하다. 즉 결국은 이제 변화구 대처 능력이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봐야 되죠. 네네네네. 뭐 정세영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2022년 이제 김도영 선수가 이제 신인으로 데뷔했을 때 그의 시즌 초반에는 롯데 조세진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네. 키움의 박찬혁 선수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 홈런 5개 치면서 김도영 선수가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럴 때 다들 저희 뭐 야반도저 같은 경우는 문동주 선수를 2위에 두고 김도영 선수를 밀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현장 타격 코치 분들이나 이런 쪽과 이야기하면 김도영 선수의 변화구 대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김도영, 조세진, 박찬혁 이 변화구 대처 능력에서 이 선수기 때문에 좀 더 달라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변화구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팀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바로 뭐 1.5 뭐 백업 선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1군에 뭐 바로 올려 KBO 리그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박준순 선수지 않는가. 그리고 원래 내야수 자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발이 빠르지 않거든요. 아하. 예상외로 이제 뭐 대부분 뭐 타격 후 1루까지라든지 이런 쪽을 본다면 뭐 4.3초대라든지 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빠른 쪽에 들어가는 게 박준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지훈 선수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 한 구단이 이유래 선수를 1라운드에서 전격 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KT, LG, SSG가 포수 자원이 지금 좀 부족해요. 그래서 KT는 좀 충분하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이유래 선수가 좀 주목받고 있다. 한준 선수와 함께 이런 얘기 들리는데 뭐 이유래 선수 이 선수는 좀 어떤가요? 뭐 이제 뭐 가능성이 나는 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유래 선수의 강점은 포수 수비 특히 송구에 있어서 1루라든지 뭐 2루 송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선수 블로킹이라든지 포수 수비에 있어서는 좀 뭐 결점이 그렇게 크게 없는 선수라서 이제 뭐 2, 3년 내면은 뭐 당장에 1군에서 백업 포수를 보면서 2, 3년 내에도 뭐 안에 이제 KBO 리그에서 좀 안착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선수를 1라운드에 뽑는다는 건 이제 그 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팀의 포수 상황이 아주 급하구나.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한다면 이유래 선수를 뭐 1라운드라든지 2라운드 상위에서도 뽑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타격은 조금 최근에 좀 이제 좀 크게 스윙하는 걸 조금 줄인 걸 하기는 했는데 좀 그래도 여전히 좀 타격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 선수를 좀 본 사람들의 말은 강민호 선수하고 좀 외형이나 이런 느낌이 좀 난다. 그리고 포수 수비 하나는 당장 프로에서 와서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실제 뭐 포수 수비만큼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세영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예. 프로야구 KBO 리그에 ABS가 도입되면서 예. 포수 수비라는 거, 그리고 실제 자세히 생각하면 우리 팀 이제 팀 내부에서 감독님들이나 뭐 현장 지도자나 예. 뭐 이 프런트 쪽에서 우리 팀 포수가 약하다고 할 때 주전 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면 네. 공격력이 약할 때 포수가 약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솔직하게 말해서. 네. 포수는 수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격이 부족했을 때 과연 그 선수가 주전으로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좀 감안해야 되죠.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좀 공격력에서 좀 많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공격형 포수지만 여기서 공격형 포수는 기본적으로 포수의 송구라든지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죠. 송구가 안 되는 선수가 이제 타격만 된다고 해서 공격형 포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강민호 선수도 경험을 쌓으면서 투수 리드라든지 블로킹, 뭐 송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KBO 리그 최고 선수로 발돋움을 했다고, 최고 선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큰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1라운드 이후 지명 선수들은 좀 어떤 선수들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투수나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박준선 선수 외에 내야 자원이 많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좀 팀마다 좀 선호도라든지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른 게 이제 힘운고의 염성훈 선수와 유심고의 심재훈 선수 두 내야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타격 능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팀들에 따라서는 좀 약하게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선수의 타격 능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2라운드라든지 혹은 또 3라운드를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충암고의 이선우 선수가 있거든요. 1학년 때 정말 파이브 툴 플레이어로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그 2학년부터 계속 부진하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났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원래 빠른 선수, 내야 쪽에 빠른 선수가 드물다고 했을 때 이선우 선수에 대한 생각들이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 선수를 잡으려면 몇 라운드 해야 되느냐.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하이 라운드가 적절할 것 같지만 실제는 엄청 앞에서 뽑는 구단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드래프트에서 좀 핵심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건 키움이 3라운드에 3장의 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키움의 3라운드 3장의 픽을 어디에서 특히 3라운드 첫 번째 픽을 누구에게 어느 포지션을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3라운드 이후가 요동칠 수 있잖아요. 혹은 3라운드에서 뽑고 싶은 정말 이 팀에서 필요하고 뽑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우리 팀 돌면은 2라운드에서 돌면은 키움이 3라운드 첫 번째에서 뽑으면 우리 팀에 안 온다는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얼리로 2라운드 후반이면 후반에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2라운드 후반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핵심적인 건 좀 크게 본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1라운드 픽을 키움이 2장 가지고 있는 거지만 실제 드래프트에서 큰 줄기에서 본다면 키움의 3라운드 3장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키움 얘기했는데 NC는 1라운드 지명권 없어요. 1-3위. 이 지명권 없는 게 이게 정말 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이제 LG가 1라운드 지명권이 없으면서 사실 LG 스카우트 분들은 대외적으로 이야기는 다 이제 2라운드에서 오는 가장 좋은 선수를 뽑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1라운드에서 어떻게 되고 2라운드 본인들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는 2, 4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2라운드에서 17번째 픽이란 말이죠. 그러면 16번째까지 누가 빠져나갈지 누구 남을지 그리고 이때 투수를 해야 되는지 야수를 해야 되는지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거기에 3라운드 픽도 없기 때문에 2라운드 이후에 또 4라운드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2라운드 픽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강팀의 조건 혹은 이제 좋은 팀 장기간 이제
뭐 상위권에 있는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라든지 FA 외부에서 영입하는 뭐 FA라든지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영입하는 선수가 팀 내 전력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한다면 내부 육성이 70에서 80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내부 육성의 가장 핵심적인 게 소위 말해서 드래프트 지명권이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3라운드 이내의 픽은 코어 지명권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드래프트 이후에는 순서가 성공의 보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1, 3라운드인 만큼 이제 라운드가 앞에 있다는 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높고 맞습니다. 우리 팀의 약점 혹은 좀 보완해야 될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NC는 두 번을 놓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맞아요. 사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구단에서 이 드래프트거든요. 신인 드래프트. 그렇죠. 거기에 1, 3라운드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선수 사장 상황이 좀 대여가 좀 많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진짜 올해 이 좋은 선수들이 예년보다 좀 나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관계자들 따라서는 뭐 작년과도 비슷하다라는지 이런 쪽도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수들의 구속은 향상되었지만 확실히 여전히 이제 일전에 지난번 제가 일간 스포츠에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서 이제 투수 구속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일본 투수와 달리 앞 어깨가 일찍 열리면서 소위 말해서 엎어치기,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투구 폼이 인사하는 투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체 위주로 던지다 보니까 이제 부상 위험성이라든지 재구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야 되고, 야수들도 좋은 제목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발이 빠르면서 공수를 갖추고 있는 좀 최근에 이제 10년 이상 KBO 리그의 트렌드가 발 빠른 요소, 주력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 이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주력에 있어서 빠른 선수들,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북일고의 이진용 선수라든지 서울 컨벤션고의 박재현 선수라든지 장충고의 한성현 선수, 경남고의 박현서 선수라든지 이런 빠른 선수가 있지만 내야 쪽은 좀 드물다는 거. 그런 전반적으로 좀 공수주를 좀 겸비하고 있는 선수가 좀 드물다는 요소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포 유형은 좀 많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신인 드래프트 때 대학 선수들은 좀 많이 소외를 받잖아요. FPL도 상당히 적은 수인데 올해 대학 선수 중에 좀 주목할 선수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지난해는 대학 선수들이 얼리부터 해서 많이 뽑혔잖아요. 그렇죠. 29명인가 그렇게 뽑혔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지금 극단적으로 적게 보면은 15명 정도, 혹은 이제 좀 더 넓혀도 20명을 안 넘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좀 보는 쪽이 이제 야수 쪽이 이만큼 줄어든 이유는 대학 쪽에 좀 이제 4학년이란지 2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란지 이런 쪽에 야수 쪽에 좋은 선수가 지난해보다만큼은 없기 때문에 투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적은 부분이 있고, 투수 쪽에서도 150이라든지 공이 빠른 선수는 있지만 고등학교 선수들도 구속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제 좀 대학에서 지금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선수는 홍익대 2학년인 엄상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50에 빠른 공을 던지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내야수를 하다가 이제 대학 와서 이제 투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직 변화구라든지 제구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빠른 공을 던지고 그는 어깨를 가지고 있고, 이제 나이도 이제 만약에 얼리로 나온다면 2학년이기 때문에 어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로 쪽에서 많이 보는 쪽이고, 이와 비슷한 선수가 동의과학대 홍재문이라는 선수도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 영동대 최건희 선수라든지 뭐 최건희. 경남대 정동준 선수 그리고 동강대 투수 김유현 선수도 좀 많이 보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동원과학기술대의 홍준영 선수도 좀 이제 150 이 선수는 경주고 시절에도 사실은 좀 좋은 투구 내용으로 지역에서는 괜찮았는데 목동에서 생각만큼 구속이라든지 이런 투구 내용이 안 나오면서 지명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좀 안정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변화구 능력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야수 중에서는 사이버 한국외대 내야수 홍대인 선수가 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의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거의 20분이 그냥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예? 이 덕수고 선수들, 덕수고가 지금 대학 고교 야구 뭐 최강팀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드래프트에 몇 명이나 선발될 것 같으세요? 뭐 이제 지난해 이제 장충 같은 경우 장충고가 이제 7명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덕수고에서 정현우, 김태영 2명이 투수 그리고 내야수 박준순 그리고 뭐 지금 청소년 대표 뽑힌 배성수, 우정환 선수 이 5명은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외야수 박민석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럼 6명이 확정적이고 확정적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이제 유이동 선수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이동 선수와 포수 박한결 선수 그리고 왼손 투수 임지성 선수라는 이런 쪽까지 된다면 특히 한 7명이나 많으면 한 8명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6, 7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잘 갔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드래프트 하루 전날이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형님하고 또 리뷰하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세현 기자님이 부탁하면 부탁이 아니라 청하시면 언제든지 응해야죠.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국룰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제가 조그만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에 힘을 내고 있는 머니볼 채널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알찬 야구 정보만 챙겨오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